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승려들이 도성 출입을 금지당하던 시절, 상투를 틀고 속인으로 변장하여 숙종 임금을 한양으로 만나러 간 팔공산 파괴사의 현흥스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9대 숙종 임금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천민으로 취급당했던 승려는 수행할 권리를 빼앗긴 채 종이나 두부 등을 만드는 온갖 부역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는 팔공산기슭에 있는 천년고찰인 파괴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파괴란 이름은 본래 절 주위에 9갈래나 되는 물이 흘렀는데 땅의 기운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 아래 연못을 파고 9개의 물줄기를 한데 잡아왔다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스님, 오늘 삭발하는 날입니다. 안 깎는다. 파괴사 주지 현흥 스님은 시자가 준비해온 삭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스님, 어디 편찮으신지요? 아니다. 그럼 왜 삭발을 안 하십니까? 그럴 일이 있느니라. 주지 현흥 스님이 한철이 지나도록 삭발하지 않자 파괴사 대중들은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던 스님은 어느 날 그동안 기른 머리로 솔잎 상투를 틀더니 승복을 벗고는 길 떠날 채비를 했다. 놀란 시자가 달려와 물었다. 스님, 이 길로 환속하려는 건 아니겠죠? 환속하는 것 아니다. 스님, 그렇다면 머리는 왜 길렀으며 옷은 왜 속복으로 갈아입으셨는지요? 그렇게 알고 싶으냐? 속 시원하게 말해줄 테니 파괴사 대중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동안 미투리 삼고 종이 만드는 일은 참고 견디었으나 젊은 유생들의 행패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변장하고 상경하여 임금을 만나 탄원하려 한다. 승려의 신분을 감춘 채 파괴사를 떠나 한양으로 들어간 스님은 칠패시장 근처의 어느 주막에서 머슴일을 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3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때를 얻지 못했다. 그만 파괴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날 밤, 숭례문 근처의 복모방에서 스님은 한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지냈다. 그날 밤 숙종 임금은 숭례문 근처에서 청룡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기이하다고 생각한 임금은 내관에게 숭례문 근처를 살피게 했다. 어명을 받아 아침 일찍 숭례문 근처로 나아가 주변을 살피던 내관은 행장을 꾸려 마악길을 떠나려는 현흥 스님과 마주쳤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인품이 달라 보여 내관은 현흥 스님을 은밀히 어전으로 안내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고? 용파라 하옵니다. 그 당시 현흥 스님의 법명은 용파였는데 현흥은 뒷날 숙종이 내린 시호였다. 무슨 용자를 쓰느냐? 용자입니다. 숙종은 범상치 않은 인품이다 싶어 용자 이름을 지닌 현흥 스님의 신상을 상세히 물었다. 현흥 스님 역시 절호의 기회다 싶어 자신의 신분과 사찰 실정을 밝히면서 불교 탄압을 금지해 줄 것을 탄원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렇게 불교를 탄압하게 되면 나라 안에서 큰 인물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숙종은 현흥 스님의 간곡하면서도 강력한 청에 마음이 움직였다. 좋소.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대신 아직 나에게 왕통을 이을 자손이 없으니 늙은 짐에게 태자를 얻게 해주시오. 숙종대왕의 어명으로 사찰의 승려가 종이를 만들어 나라에 진상하는 악습은 이때부터 없어졌다. 그렇지만 세자를 낳게 해달라는 임금의 부탁은 실로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대궐을 나온 현흥 스님은 그 길로 평소 친분이 돈독했던 농산 스님과 함께 세자 잉태를 기원하는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현흥 스님은 수락산 내원암에서, 농산 스님은 삼각산 금선암에서 기도하였으나 세자 잉태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기도 중에 숙종의 사주에 세자가 들어있지 않음을 두 스님은 각기 인지했다. 현흥 스님은 농산 스님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다. 우리가 다 같이 임금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모처럼 부탁하시는 소청을 들어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백성된 자의 본의가 아닌즉 송구하오나 농산 그대가 전생하여 다음 생에 왕자가 되시면 어떻겠소? 소승이 마땅히 그러해야 할 터이지만 세간에 너무나도 버려놓은 일이 많아 아직 때가 일러 그렇소이다. 농산 스님이 답했다. 현성성부를 목적하는 승려가 왕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본의가 아니나 소청이 그러하니 말세의 불법을 위하여 소승이 그렇게 하겠소. 백일 기도가 끝나는 날 밤, 숙빈 최 씨의 꿈에 저는 삼각산 금선암에 있는 농산이라는 승려입니다. 용파스님의 권유로 상감의 대를 잇고자 왔사오니 부디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면서 숙빈 최 씨의 몸속으로 합장하고 들어왔다. 숙종 임금이 숙빈의 꿈 이야기를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농산 스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었다. 농산 스님은 숙빈 최 씨에게 현몽한 뒤 이듬해인 1694년 갑술년에 왕자로 환생했으니 그가 바로 1724년부터 52년간 재위하며 조선왕조 최고의 학문과 예술의 전성시대를 이룬 영조대왕이다. 세자를 얻은 숙종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사의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소? 이제부터 파괴사를 중심으로 40리에 걸쳐 나라에서 거두던 세금을 모두 절에서 걷어들이도록 하오. 그러나 현흥 스님은 이를 완곡하게 사양했다. 소승,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절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적합지 않은 듯하옵니다. 그 대신 파괴사 경내에 선대임금님의 위패를 모시도록 윤호하여 주옵소서. 숙종은 쾌히 윤허했고 현흥 스님은 즉시 파괴사로 내려가 숙종 22년인 1696년에 기영각을 세우고 선조, 숙종, 덕종 그리고 영조 임금의 위패를 차례로 모시니 지방유생과 양발의 행패는 자연히 끊어지게 되었다. 현재 사적비 부근에 있는 대소인계 하마비는 그때 새겨진 비석인데 이곳을 지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탈 것에서 내려서 경건하게 지나가라는 표지석이다. 현흥 스님이 건립하고 그곳에서 수도했다는 성전암으로 가는 길목에는 현흥 스님의 부도가 서 있으며 성전암에는 현흥 대사의 영정과 벽화가 보존되어 있다. 또 전생의 농산 스님이었던 영조대왕이 11세에 썼다는 현흥전이란 편액이 지금까지도 성전암 법당에 걸려 있다. 1979년 6월에는 법당에 모신 관음보살상을 개금했는데 이때 복장되어 있던 영조대왕의 도포가 발견되어 본 설화의 신빙성을 입증해 주었으며 숙종 임금의 하사품 중 병풍 2점과 구슬 2개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신라 애장왕 5년인 804년에 심지왕사에 의해 창건된 파괴사는 조선 선조 38년인 1605년에 계관 스님이 중창했고 이어 현흥대사가 숙종 21년인 1695년에 삼창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삭도는 승려의 머리털을 깎는 칼을 말합니다. 솔립상투는 짧은 머리털을 끌어올려서 뭉뚱그려 짠 상투입니다. 솔잎을 묶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복록방은 여러 나그네가 한데 모여 자는 주막집의 가장 큰 방입니다. 내관은 내시입니다. 거세를 당하고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편액은 종이, 비단, 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놓는 액자입니다.
개금은 불상의 금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복장은 불상을 조성할 때 그 가슴에 금, 은, 칠보와 같은 보화나 서책 따위를 넣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정희 선생이 엮은 책 한국불교 전설 99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상투를 튼 스님이라는 꼭지와 동화사부설 대구불교대학의 불교 관련 설화 및 전설에 탑재되어 있는 팔공산 파괴사 상투를 튼 스님이 모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김도훈, 이성준 연출의 2012년 MBC 수목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다음 블로그 민화화실 노용식에서 청룡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네지뱅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